일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저 시간에 법칙근이 끝났어야 되는데 법칙근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법칙근 끝나고 유칙근 들어갈 텐데 유칙근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고 오늘 한 3시간 걸쳐서 법칙근을 좀 마스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3시간 한다고 마스터가 되는 건 아니에요. 판례 공부를 또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이론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처음 보실 분도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한 거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한번 볼게요. 일단은 프린트물을 보면은 1페이지에 민법 4장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경매 공부하러 오셨기 때문에 경매 공부는 법 공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법학 공부를 하는데 경매 쪽으로 특화시켜서 공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전을 항상 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전을 봐야만이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오래 가고요. 그래서 법전을 다시 보면은 자 279조 맨 앞에 다 프린트물 있으시죠?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없을 텐데.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 오신다고 해서 추가된다고 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불편하더라도 쉬는 시간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친하죠? 예, 원래 안 친한데 친하죠. 한 시간만 친하죠. 자, 279조를 보면은 지상권의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용익물건이 있죠. 용익물건이 3가지가 있고 담보물건이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익물건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아까 짰다서 많이 암기하시잖아요. 지지전, 담보물건에 해당하는 게 유질적 이렇게 많이 암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지상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지상권인데 이거는 계약서 쓰고 등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약정지상권이죠. 계약에서 성립되는 거니까 약정지상권이고 이거는 지역권은 통행권하고 유사합니다. 통행권. 오후 시간에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청강을 해보니까 오후 시간에 이제 강의하시는 앞으로 강의 스케줄이 그 토지에 관한 강의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뭐 통행권이라든가 이게 이제 통행지역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이제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공부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이 지상권이라는 얘기는 땅지자에다가 윗상자를 쓰는 거죠. 지상권. 남의 땅 위를 빌려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상권인데 일반적으로 약정서를 쓰고 계약서 쓰고 등기소에 등기치죠. 지상권 등기합니다. 그게 약정지상권이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계약서 쓰는 게 아니죠. 조건이 갖추어지면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본인은 싫든 좋든 무조건 법정지상권을 강제로 취득하게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럼 약정지상권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가 하면은 약정지상권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약정지상권. 약정지상권의 핵심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걸 관법지라고 줄여서 관법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법에 규정이 있는 거고요. 명문 규정이 있는 거죠.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거고 법에서 정해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은 4가지가 존재합니다. 4가지.
이 약정 지정권은 뭡니까? AB가 앉아가지고 약정서를 썼잖아요. 계약서 쓰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서 쓰고 나서 이거 등기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약정 지정권은 AB가 앉아서 약정서 쓰고 이거를 반드시 등기 쳐야 됩니다. 등기. 민법 186조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등기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법에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지상권이 발생한다라고 법으로 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87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민법 187조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분묘기지권은 판례가 인정을 한 거죠. 분묘기지권이 아니라 관법지가 판례가 인정을 한 거고 오늘 분묘기지권까지 나가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무덤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무덤에 관한 얘기죠.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정리해 보면은 공부하게 될 약정지상권은 민법 18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등기. 그리고 나머지 법직권하고 관법지하고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민법 18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187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를 안 해도 지상권을 취득한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일단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면은 자, 1페이지 메뉴에 279조가 있는데 여기서 279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약정지상권 둘이 계약서 쓰고 등기 쳐야 되죠. 저희가 매매를 하면은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이쪽은 잔금 납부하고 이쪽은 등기 서류를 교부하고 그러면은 등기 쳐야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잖아요. 아무리 매매대금 10억을 줬다 할지라도 등기가 내 앞으로 넘어오지 않으면은 나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약정지상권 같은 경우도 AB가 둘이 앉아서 약정서를 쓰고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쓰고 그거를 내 앞으로 등기쳐야 지상권 등기쳐야 내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A 땅이라고 했을 때 B가 A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땅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네 땅을 좀 쓰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이 앉아서 지상권 약정서를 써야 됩니다. 계약서 쓰고 이거를 등기소 가서 등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A가 지상권 설정자가 됩니다. 지상권 설정자. B가 지상권자가 되죠. 지상권자. 그래서 B가 지상권자, 빌려 쓰는 사람이죠. 지상권자가 되고 A는 땅 주인이자 지상권 설정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경관 건물 이제 30년짜리가 있고 지상권은 30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30년에 해당하는 것은 견고한 건물이죠. 견고한 건물. 법전에 다 나오죠. 15년짜리는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에요. 말하자면 목조 건물 같은 걸 얘기합니다. 콘크리트 건물 같은 걸 올렸다고 했을 때는 30년 동안 버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15년, 기간이 15년 그 다음에 공작물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5년. 공작물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말하자면은 저희가 도심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골목에 보면은 그 간이 주차장이 있죠. 이렇게 뭐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주차장 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공작물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이 5년에 걸리는데 이 30년, 15년, 5년이라고 하는 것이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최소한 30년, 최소한 15년이 보장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20년짜리 계약서 썼다. 경관 건물이 올라갔는데 약정서에는 20년짜리 약정서가 들어갔다. 나중에 그거 30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소한이라는 얘기죠. 최소한. 자, 이 전자에서 한번 보면은 자, 279조 자, 약정지상권입니다. 이 파트는. 왜 그럼 약정지상권을 공부하는 건가? 약정지상권에 나오는 내용의 95%가 법직권에 그대로 준용됩니다. 관법지에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하실 때 약정지상권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다 준용되기 때문에.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279조 약정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남의 땅을 빌리는 거죠.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이나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함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 나오는 30년, 15년, 5년이 최소한이라는 얘기예요. 최단기간. 최소한 30년은 보장된다. 뭐 50년 해도 60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1호에 보면은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 또는 이와 유사한 경관 건물이나 20개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30년입니다. 30년. 그 다음에 2호 같은 경우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15년입니다. 목적 건물 같은 걸 얘기합니다. 3호 같은 경우는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그럴 때는 5년입니다. 5년. 이게 미니멈이기 때문에 경관 건물에 올라갔다 그러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 건물에 올라갔다 최소한 15년이 보장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공작물은 5년. 그래서 이 항에 보면은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콘크리트 건물을 올렸다는 얘기죠. 아파트를 올렸다는 얘기죠. 단독주택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약정서에는 20년을 썼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거는 30년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30년이 보장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1조 넘어가고 개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인데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가 있다. 지상권은 물건이지 않습니까? 물건. 물건은 무조건 양도가 가능합니다. 땅 주인의 동의 절차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은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전세권 등기하고 산다. 그러니까 이제 거주 형태가 아파트에 주택임대차 쪽에 거주 형태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전세권 등기하고 전세권자로 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전입신고한 임차권자로 사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이걸 양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권 양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양도할 때는. 그래서 물건을 양도할 때는 동의가 필요가 없죠. 내 마음대로 양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인데 채권을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양도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2조의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렇게 나와서 마음대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자, 283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283조를 보면은 뭐 어떤 내용이냐? 그럼 A하고 B가 앉아가지고 지상권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땅 주인이죠. A가 땅 주인이고, B가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그래서 양쪽 사이에 약정서 쓰고, 나 이게 아파트 올리겠다, 단독주택을 올리겠다, 30년 동안 쓰겠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30년이죠. 최소한. 20년짜리 약정서 썼으면은, 아까 법조문에 나와 있듯이 30년 쓴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30년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 단독주택을 올렸다고 할게요. B가 여기에 단독주택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럼 이 주택의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자가 누구냐? 미등기 상태라 할지라도 등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이 주택에 대해서 등기를 안 해도 대법원 판례는 건물 올린 사람이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건물 올린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B가 소유권자가 될 거 아닙니까? B가 소유권자죠. 그럼 B라는 사람은 이 주택의 소유권자인과 동시에 두 번째 남의 땅을 빌려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상권자죠. 지상권자. 그러면은 이 건물의 소유권자인과 동시에 이 토지를 빌려 쓰고 있으니까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이 사람은 지상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미니멈 30년이죠. 최소한 30년을 쓰게 되는데, 30년 약정 기간이 만기가 됐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강사분들 강의도 제가 첨가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강의 내용 중에. 그래서 이제 30년 다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 얘기 한이 모자라서 이쪽에서 이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이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0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건물주가 B 아닙니까? 건물주가 B고 B는 또 지상권자이기도 하고 A는 토지 주인이자 지상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근데 계약기간 30년이 다 끝났다. 그러면 B는 A를 상대로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갱신청구권 행사한다 그랬죠. 이 갱신청구권은 뭡니까? 1+1을 주장하는 거죠. 1+1. 그럼 이건 이제 미니멈 30년이니까 30년을 살았는데 추가로 30년 한 번 더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초 30년 이제 살았고 추가적으로 30년을 한 번 더 하자 이거예요. 갱신청구권 행사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땅 주인이 대부분 이걸 거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공부할 때 청구권하고 이 청구권하고 형성권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이 청구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사례 같은 경우 B가 A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B가 A에 대해서 형성권을 행사했을 때 다르죠. B가 A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하면 A는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고 이 거부권도 있단 말이에요.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니한테 청구권 행사하면 그 상대방은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고 자기 맘에 선택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형성권을 행사하면 B가 A한테 형성권 행사하면 A는 무조건 yes밖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절대 거부권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형성권 자체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은 거부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yes밖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갱신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매수청구권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갱신청구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순한 청구권입니다. 단순한 청구권. 그럼 단순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B가 A를 상대로 갱신청구권 1+1 하자 30년 했는데 30년 한 번 더 하자는 얘기죠. 약정서 써가지고 연장시키자. 토탈에서 60년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는 땅 주인 A는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노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30년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약정서 쓰고 등기 쳐줬는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는 사이니까 주고 나니까 30년 아닙니까? 30년 동안 내 땅을 지금 못 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열받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약정서 썼는데 주고 나니까 30년 동안 내 땅을 내가 못 써요. 남이 쓴단 말이에요. 그 30년 참은 것도 좀 열받아 죽겠는데 30년 한 번 더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30 더하기 30인데 추가되는 만약에 갱신청구권을 인정을 해버리면은 이 추가되는 30년 기간 동안에 이 땅 주인 A는 어디가 있다 그랬습니까? 땅 주인 A는 땅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뭐 자기가 죽고 나면은 뭐 치료를 받아 먹어도 되는데 물론 이제 후손들은 뭐 좋을 수가 있겠지만은 자기는 땅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갱신청구권 행사하는데 1+1 하자 보통 거부합니다. 이거를 yes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들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추가하는 게. 그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하죠. A가 싫다. 내가 좀 30년 니한테 쏘가지고 데리고 약정서 써가지고 30년 참은 것도 좀 열받아 죽겠는데 아니 어떻게 추가로 30년을 연장을 하냐? 거부권 되게 행사하죠. 거부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건물주이자 지상권자죠. 건물주이자 지상권자인 B가 땅 주인이자 지상권 설정자, 땅 주인이자 지상권 설정자인 A를 상대로 두 번째 뭘 행사하는가 하면은 매수청구권 행사한다는 얘기죠. 매수청구권. 그런데 이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거든요. 형성권. 그러면은 B가 A를 상대로 형성권인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A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yes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청구권으로 돼 있지만은 청구권으로 돼 있지만은 민법에 무슨 청구권으로 이제 찍혀져 있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내용의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이 딱 4개가 존재한다고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공부하실 때 산발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요. 정리가 돼야 돼요. 지식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청구권으로 이제 단어가 이렇게 끝이 나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내용의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이 4개가 존재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뭡니까? 시장 가서 개 한 마리 사온다 그랬죠. 그죠? 무슨 매수청구권.
이것이 말이 청구권으로 끝났지 내용의 실질은 형성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은 꼼짝 못합니다. 무조건 사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거니까 B가 A를 상대로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은 A는 좋든 싫든 이 건물을 사줘야 된다고요.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갱신 청구권 행사했는데 A가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A는 선택지가 있다고요. A가 거부권 행사하면은 B가 A한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걸 거부를 해? 그럼 좋다. 나는 매수 청구권 행사하겠다. 무조건 A는 이 건물을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이 건물을 잘 사용을 하고 30년 끝난 다음에 갱신 청구권 행사했더니 땅 주인이 거부했죠? 그럼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무조건 사줘야 됩니다.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건물주이자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이 건물을 잘 사용을 하고 나올 때는 만기가 돼서 나올 때는 팔고 나옵니다. 팔고. 그럼 이거를 시세대로 사줘야 돼요. 시세대로. 껌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땅 주인이라고 한다면 지상권을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지상권을 함부로 줬다가는 30년이죠. 기본이. 미니멈 30년이죠. 거기다가 주택을 올려서 시권 살다가 끝날 때는 내가 사줘야 돼. 그것도 또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청구권이지만은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내용의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이 4가지가 존재하는데 특수경매 공부하실 때 이걸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그래서 무슨 매수 청구권으로 끝났을 때 시장 가서 개 한 마리 사온다. 그 다음에 개 한 마리 사와가지고 밥을 많이 먹일 때가 있고 굶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가 뚱뚱해졌다가 홀쭉해졌다가 이게 정감 청구권 아닙니까? 정감 청구권. 이게 불어났다가 홀쭉해졌다가 그 다음에 개 키우기 싫잖아요. 그럼 개를 반토막 낸다 그랬잖아요. 분할 청구권. 분할 청구권. 그럼 개를 반토막 내면 개가 남아남습니까? 죽잖아요. 그죠? 소멸 청구권. 소멸 청구권. 이 4가지인데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기하는 게 좋은데 연상을 하세요. 개 한 마리 사왔다. 밥을 많이 먹일 때가 있고 꼴 보기 싫으면 굶길 때가 있고 그 애가 불어났다가 죽었다. 그러다 개 키우시니까 개를 반토막 냈다. 그러니까 개가 죽었다. 여기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거는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거는 이 소멸청구권입니다. 소멸청구권하고 매수청구권 이 2가지가 법칙권에서 저희가 이제 써먹는 거고 여기 분할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분할청구권이 공유물 분할경매 있지 않습니까? 지분경매, 공유물 분할경매 할 때 이것이 공유물 분할경매에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공유물 분할경매. 자, 이제 기본 대박풀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내용이 이제 법전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283조에 나옵니다. 283조에 보면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하고 매수청구권이 나오는데 1항을 보니까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러면 약정기간 30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약정기간 30년이 끝나면 지상권이 계약기간 만료가 됐으니까 소멸하겠죠. 그죠? 소멸하는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거죠? 끝나고 나니까 첫 번째 원 플러스 원하자고 주장한다는 얘기죠. 이 갱신 청구권은 단순한 청구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주인이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는 거예요. yes 하면 30년 더 하는 거고 no를 했을 때 그 다음에 B가 A를 대상으로 그래 네가 이걸 거부를 해? 그럼 좋다. B가 A를 상대로 너 이거 사. 이 건물 네가 사. 팔고 나옵니다.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데 이 매수 청구권은 여기 형성권에 들어가는 거라서 땅 주인은 거부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284문조 1항은 갱신청구권이고 이 갱신청구권은 단순한 청구권입니다. 상대방은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죠. 그런데 2항에 보니까 이제 매수청구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네가 사. 건물 네가 사. 지상권 설정자가 땅 주인입니다. 그죠? 지상권 설정자는 땅 주인인데 땅 주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갱신 청구권 행사 들어갔더니 거부권 행사했단 말이에요. 싫다. 30년 추가로 연장하면 나는 땅 손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냐. 그래서 거부권 행사했을 때는 지상권자이자 건물주죠. 지상권자이자 건물주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지상권자이자 건물주는 땅 주인한테 그럼 이 건물 네가 사. 팔고 나온다. 그런데 여기 매수 청구권은 단순한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형성권이니까 땅 주인은 상대방은 거부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예스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8고 나옵니다. 8고. 그러면 건물주의자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안 먹고가 되는 거예요. 30년 잘 살았죠? 나올 때 8고 나오죠. 그죠? 네, 꼭 먹고 안 먹고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 입장에서는 지상권을 함부로 주면 안 돼요. 뭣더러 줬다가는 작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나머지는 뭐 비행을 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87조 보면은 그 지상권 소멸청구권이 있죠. 이 지상권 소멸청구권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법칙권 공부할 때 이 소멸청구권도 형성권이죠. 형성권. 이 형성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약정 지상권으로 지상권 설정이 됐다. 그러면은 경관 건물인 경우에 최하 30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이 건물주의자 지상권자는 A 땅을 빌려서 쓰는 거 아닙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니까 뭘 줘야 됩니까? 30년 동안 치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치료. 그런데 이제 법에 보면은 치료를 두 번 안 내면은 저희가 이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를 잠깐 보면은 주임법하고 상임법을 비교해 보면은 만약에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서 월세를 내고 산다는 얘기죠. 근데 월세를 몇 번 연체하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당장 나가. 이거 두 번이죠, 그죠? 두 번 연체하면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상가임대차는 몇 번이죠? 이건 3번입니다. 3번입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월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달 5일이 월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1월 5일에 안 냈습니다. 그럼 한 번 연체가 됐죠. 그 다음에 2월 5일에는 냈습니다. 냈는데 월세가 100만 원이다. 이때 100만 원 안 내고 이때 200만 원 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때도 100만 원밖에 안 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100만 원이 연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월 5일이죠. 3월 5일에 또 안 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날짜가 3월 5일 아닙니까? 내는 날짜가 3월 5일 되면 두 번 연체한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럼 3월 5일 밤 12시가 딱 지나는 순간 건물주한테서 카톡이 날아옵니다. 이 날짜에 안 냈으니까 당신은 주임법에 따라서 두 번 연체를 했기 때문에 나가라. 일주일간 시간을 주겠다. 나가야 됩니다. 그럼 보조금은 받고 나와요. 만기가 8개월이 남아있어도 나가라고 나가야 됩니다. 네. 제가 실제 사례도 본 적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한 번 연체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합산해서 두 번 연체하면 안 됩니다. 요 액수를 갖고 기준을 하지 않습니까? 200만 원이 연체가 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100만 원 내야 되는데 50만 원 내고 50만 원은 안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 연체하면 150만 원 연체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가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 다음 달에 50만 원 안 내기를 바라야 돼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래야 또 200만 원, 2회차 200만 원 다 안 냈으니까 액수로 따지는 거거든요. 횟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액수로 따집니다. 액수로.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세 번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쌓였을 때 미납분이. 그러면 그게 뭐 얼마나 내고 얼마나 안 내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쌓여가지고 300만 원이 채워졌을 때 나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지상권 같은 경우는 그게 법에는 두 번입니다. 두 번 안 내면은 치료를 두 번 안 내면은 그때 보통 치료라는 거는 1년에 한 번 내잖아요. 치료는. 그러니까 2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2년치를 치료를 체납했으면은 그 날짜, 내기로 한 날짜가 있을 텐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2회분의 치료를 연체하면은 A는 지상권자를 대상으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지상권 소멸했다. 이 통지서가 날아가면은 아까 여기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형성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87조 지상권 소멸 청구권인데 이것도 이제 개를 반토막 내면 개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소멸 청구권. 이게 형성권이란 말이에요. 네. 말은 청구권으로 끝나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그 내용의 실질이 형성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 소멸 청구권 행사하면 그 순간에 지상권은 없어진 겁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2년치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에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289조 강행법이라고 돼 있고 289조의 이 같은 경우도 경무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구분지상권이죠. 그죠? 구분지상권. 공간을 구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권은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의 대표적인 예가 지하철이죠. 그죠? 지하철. 그러면은 그 땅에 등기부를 떼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하 20m에서 30m까지 서울시에서 지상권 설정을 했습니다. 목적은 지하철이 지나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촌에 보면은 그 농사 짓는 논에 보면은 철탑, 송전탑 큰 것에 있잖아요. 예, 그것도 지상권 설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뭡니까? 공중에 40m에서 50m 사이에 지상권 설정을 한다. 지상권자가 누굽니까? 한국전력이죠. 그죠? 한국전력. 그리고 보통 지료를 납부를 합니다. 근데 지료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여기 지하철 지나가는 데도 보면은 등기부 떼보면은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이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 뭐 도시철도공사입니까? 서울시가 지상권자죠. 그런데 뭐 30년에 뭐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떨 땐 영구 무한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구 무한으로 지구가 망할 때까지. 자, 여기까지가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럼 약정지상권이 됐고, 자, 오른쪽에 3페이지 넘깁니다. 3페이지. 자, 이제 됐고요. 거기 4페이지 봅니다. 4페이지.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고, 4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3번에 보면은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상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는데, 지상권은 물건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이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봅니다. 5페이지. 민법 186조하고 제2절 지상권의 취득이 나오는데, 지상권의 취득. 1번에 보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지상권 취득이 나오는데, 민법 186조. 2번에 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 민법 187조입니다. 일단 186조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매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 그 매매 계약서 체결하고 장문까지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내 앞으로 등기가 넘어와야만 내가 소유권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격실 변경은 등기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로 생각하시면 된다. 매매. 그래서 밑에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 약정서 쓰고 지상권 등기를 쳐야만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저희가 금방 공부한 약정 지상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인데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건 취득. 그러면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86조는 반드시 등기 쳐야만 권리를 취득을 합니다. 매매대금 다 줬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 앞으로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밑에 있는 187조는 정반대입니다. 등기를 안 해도 내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취득한다. 이거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건 취득. 5가지죠. 앞글자 따서 많이 암기합니다. 상공, 판결비 이렇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186조하고는. 그래서 그러면 상속 같은 경우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 돌아가시는 순간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죠. 내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해야 내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아버님 돌아가시는 순간 아버님 재산은 다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소유권 주장할 수가 있다.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공용징수도 그렇고 판결도 그렇고 경매도 그렇죠. 여기서 경매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둘 다 얘기하는 겁니다. 경매는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등기 쳤을 때가 아니라 잔금 납부했을 때. 잔금만 납부하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을 하고 나중에 내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는 거는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에. 내가 나중에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경매에 가서 축탁 등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제 내가 소유권자가 됐으니까
주사람하고 소유권 등기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앞으로 넘겨달라고 촉탁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186조는 매매를 생각하시면 되고 187조는 경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금 납부만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는 나중 문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3자한테 처분하지는 못한다.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앞으로 등기 안 해도 아버님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은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죠. 근데 그거를 내가 제3자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매매로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186조가 또 적용되잖아요. 내가 제3자한테 팔아먹는 건 매매로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186조라고 해요. 법률행위니까. 매매라는 법률행위니까. 그러면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한테. 그래야 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그걸 이전 등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3자한테 팔아먹을 때는 할 수 없이 내 앞으로 등기 치고 그거를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매 같은 경매도 잔금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을 하죠. 그 상태는 계속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소유권자니까 지금 내 앞으로 등기가 안 넘어와도 상관이 없다고요. 난 소유권자가 된 거니까 지금 잔금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월세를 받아먹죠. 그죠? 내가 소유권자니까 월세를 받아먹다가 1년이고 2년이고 받아먹다가 이걸 팔아야겠어. 팔려면은 그때는 내 앞으로 등기 치고 저 사람한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당장은 등기를 안 해도 문제가 안 되죠. 경매에서는. 잔금 납부했으면 내가 소유권자인데 뭐. 그리고 세입자 받아요. 월세 받아먹다. 시세가 많이 올랐어? 팔아먹자. 그러면은 그때는 내 앞으로 등기 쳐야 되고 그거를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됐고 245조 일단 취급합니다. 일단 취급하고 자, 여기까지가 약정지상권인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약정지상권은 법률행위잖아요. 지상권 약정서 쓰고 등기 쳐야 효력이 있는 거죠. 이거는 186조의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직권하고 관법지하고 공유기지권 같은 경우에는 민법 187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법 187조에는 5개가 있잖아요.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다음에 플러스 기타 법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법조문에 기타 법률 규정이 있는데 요거 3개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타 법률 규정에 다 들어갑니다. 법정지상권은 법의 명규정이 있는데 딱 4개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타 법률 규정이니까 이 법률 규정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그 다음에 관법제하고 분묘기지권은 판례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판례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3가지는 민법 187조의 기타 법률 규정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등기를 안 해도 조건만 갖추어지면 이 권리들을 취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직권 취득을 했다. 간접상 법직권을 취득을 했다. 분묘기지권 취득을 했다. 그러면 등기 안 해도 나는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등기 안 해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약정지상권인데 약정지상권에 관해서 공부한 것들이 이제 법정지상권에 그대로 준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에 법정지상권이 나옵니다. 10분만 더 한다고 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더 보실게요. 3번에 보면 이제 법정지상권 얘기가 나오는데, 자, 법직권 얘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이제 약정지상권을 이쪽을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경매 공부하실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이론 공부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론 공부를 산발적으로 공부하시면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법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게 법률 지식이 항상 이게 체계가 있어야 돼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이거 했다 그러면 정리가 안 돼요. 혼란스럽습니다. 경매 강의를 들었는데, 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또 이 얘기를 하면 좀 뭐지?
이렇게 번지수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면,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먼저 공부를 하고, 전체를 먼저 공부하고, 서울을 공부하고, 광주를 공부하고, 대구를 공부하고, 이렇게 각계격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체계가 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처음에 이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경매에서는 빠뜨릴 수가 없는 게 판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판례. 그래서 카페 게시판에 그 실전 판례 게시판 있잖아요. 제가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계속 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고 판례를 공부하고 이것이 경매 사건을 놓고 실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 공부를 하셔야 되죠. 사례 공부. 이게 세 개가 맞물려야 됩니다. 세 개가. 그래서 내가 경매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세 개를 같이 맞물려서 공부하시면서 보통 한 1년 정도 공부하시면 그래도 좀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경매학원에서 뭐 일주일 하면 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해서 그게 마스터가 됩니까? 1년 하셔야 돼요.